이렇게 붐비는 시간에 막 오시면 안 돼요. 이따가 한가한 시간에 다시 오세요. 초라한 행색에 무시당한 그녀. 잠시 후 이사장이 뛰어나오는데 그녀에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 끝을 비추고 있었다. 기름 냄새와 닭 튀기는 소리가 어우러진 작은 통닭집. 김영자는 오늘도 일찍부터 기름솥 앞에 섰다. 오래된 솥에 닭을 넣고 튀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얘가 수능 잘 봐서 대학은 붙었는데 차 타고 다니려면 보험도 들어야 하고. 김영자의 손자는 최근 대학에 합격했다. 부모 없이 자란 손주는 할머니의 정성으로 컸고 김영자는 통닭 한 마리 팔 때마다 몇천 원씩 모아온 돈을 조용히 통장에 넣었다. 손주가 대학에 입학하면 차를 한 대 사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병원 앞에 있는 종합병원에 갈 계획이었다. 이 병원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벌 투자로 확장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VIP 병동을 따로 마련해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김영자는 이 병원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병원의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병원 설립 초기 자금을 댄 인물이었다. 김영자는 시장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했다. 허름한 회색 점퍼와 바랜 운동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 하나.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과 고급 아로마 향이 진하게 풍겼다. 안내 데스크에선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영자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 외래 접수 좀 하려고요. 직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접수는 저기 키오스크에서 하셔야 합니다. 김영자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무인 접수대로 향했다. 기계를 처음 보는 듯 화면을 터치하고 멈추기를 반복했다. 뒷줄에는 차림새 좋은 사람들이 속삭이며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은 짜증 섞인 눈초리를 보냈다. 뒤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원무과장 박성훈이 다가왔다. 박성훈은 병원 내에서 실적의 남자로 불렸다. 매출과 기부금, 고객 등급을 철저히 관리했고 돈 없는 환자에겐 냉정하게 굴기로 유명했다. 박성훈은 김영자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니,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진료가 급하신 거 아니면 예약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 병원은 간단한 감기나 통증으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김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 제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박성훈은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다. 지금처럼 복잡한 시간에 이렇게 오시면 다른 분들 불편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와주세요. 그 순간 한쪽에서 조용히 다가오는 인물이 있었다. 신입 간호사 이윤정이었다. 그녀는 김영자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어디 진료 받으시려고 오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김영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손주가 급하게 입원했는데 보호자 서류 접수 좀 하려는 길이에요. 박성훈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돌아섰다. 그럼 응급센터 쪽으로 가셔야죠. 접수는 거기서 하세요. 저희는 VIP 병동 쪽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김영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허름한 복장 속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응급실 복도는 소란스러웠다. 분주히 오가는 간호사들과 구급차 사이렌 소리, 통증에 신음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김영자는 한쪽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었다. 손엔 떨리는 사인 서류가 들려 있었다. 입원 수속을 위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복잡한 절차가 김영자의 발목을 잡았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서류를 건넸지만 접수 창구 직원은 무심하게 말했다. 보호자 성함이 환자 명의와 일치하지 않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세요? 김영자는 당황했다. 지금은 안 가져왔어요. 손주랑 단둘이 살아서. 저 말고는 보호자가 없어요. 직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규정상 서류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윤정이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창구 직원에게 말을 건넸다. 응급 상황이라면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처리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이윤정은 김영자에게 서약서를 건넸다. 김영자는 감사 인사를 건네며 서명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그 시각 박성우는 로비 한켠에서 직원에게 속삭였다. 그 할머니 응급실에 있어. 수상해.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곧이어 박성훈이 응급실에 나타났고 김영자를 다시 마주쳤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했다. 또 뵙네요. 응급수술이면 비용도 상당할 텐데 준비되셨습니까? 김영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카드로 결제할 겁니다. 박성우는 비웃듯 말했다. 선결제 아니면 수술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최소 5천만 원은 나올 텐데요. 김영자는 조용히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지갑을 꺼냈다. 오래된 가죽 지갑 안에는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단말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결제해 주세요. 박성우는 반신반의하며 카드 단말기를 가져왔다. 금액을 입력하고 카드를 꽂자 단말기 화면에 초록색 불이 켜졌다. 승인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성우는 얼떨떨한 얼굴로 단말기를 내려다봤다. 다른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윤정만이 조용히 김영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수속 마쳤습니다. 곧 수술실로 들어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김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돈 30년 넘게 튀긴 통닭에서 나온 돈입니다. 내 손주 수술 제대로 받아야지요. 그 말을 들은 이윤정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병원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온기가 감돌았다. 몇 시간이 지난 뒤 수술이 끝났다는 연락이 전해졌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윤정은 직접 김영자를 찾아가 손주의 상태를 설명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회복실로 옮겼다는 소식에 김영자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잘 회복되겠지요? 이윤정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안정기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잘 지켜보시면 곧 회복될 겁니다. 김영자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마당엔 봄 햇살이 들고 있었다. 그때 VIP 병동 쪽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남성이 병원장과 함께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중년의 단정한 인상, 엄격한 눈매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정재호.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이사장이자 병원 재단의 총괄 이사였다. 정재호는 박성훈을 찾았다. VIP 병동 관련해서 오늘 예약자 오신다 했지? 박성훈은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예, 이사장님. 아마 지금쯤 도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응대한 건 아니고 직원들 통해서. 정재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중요한 손님을 직원들 손에 맡겼다고요? 박성훈은 말문이 막혔다. 그 순간 병원 로비에 VIP 예약자 성함이 뜨는 안내 화면이 나타났다. 김영자. 이름을 확인한 정재호는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김영자? 혹시 그분이 우리 병원 설립 초기 투자하셨던 고인 장 회장님의 어머니이신가요? 박성훈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장은 곧장 병원장에게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분 위치 파악해서 정중히 모셔오십시오. 박 과장, 당신은 따라와서 경위를 설명하시오. 병원 내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VIP 병동 간호사들까지도 긴장한 얼굴로 로비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김영자는 여전히 대기실 한켠에 앉아 조용히 손주의 수술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병원 이사장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윤정은 멀리서 VIP 병동 간호사들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을 느꼈다. 이윤정은 바삐 뛰어오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김영자 쪽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은 분명했다. VIP 병동에서 누군가 내려왔고 이사장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가슴 한켠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병원장과 이사장이 직접 김영자 앞에 멈춰섰다. 정재호는 숨을 고르며 정중하게 말했다. 김영자 여사님 맞으시죠?
제가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이사장 정재호입니다.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김영자는 무표정하게 정재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김영자입니다. 내 손주가 이 병원에 실려왔고 수술도 받았어요. 정재호는 곧장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의 아드님이 저희 병원 설립 당시 투자해 주신 자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은혜를 이렇게 갚게 되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뒤늦게 따라온 박성우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사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자 움찔했다. 정재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과장, 여사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보십시오. 박성우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저는 그냥 규정대로 안내를 했을 뿐이고 여사님이 일반 고객으로 보이셔서. 정재호는 그 말을 끊고 단호히 말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고객을 선별해 대하는 것이 병원의 규정입니까? 그게 당신이 말하는 기준입니까? 그 자리에 모여든 다른 직원들도 술렁이기 시작했다. 병원장의 얼굴도 굳어졌다. 이윤정은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성우는 이내 고개를 숙였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김영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박성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묵직했다. 눈을 마주한 박성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하는 듯했다. 나는 그냥 우리 손주 수술 잘 받게 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돈 있고 없고로 나누고 입은 옷만 보고 판단하는 건 참 속상한 일이에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병원 복도에 깊숙이 울렸다. 박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정재호는 고개를 돌려 병원장에게 짧게 지시했다. 인사위원회 소집하세요. 박 과장은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십시오. 이윤정은 놀란 눈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도와드렸던 할머니가 병원 설립자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김영자는 그 눈빛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 여기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지 몰라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있어요. 당신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이윤정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정재호는 그녀를 주의 깊게 바라보더니 김영자에게 말했다. 여사님, 이 간호사분이 도와주셨다고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말 한마디라도 사람답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가씨는 그걸 알고 있었지요. 정재호는 이윤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병원의 가치와 정신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죠.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윤정은 당황했지만 곧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영광입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김영자는 병원 벤치에 다시 앉아 손주의 회복을 기다리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햇살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회의는 병원 최고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는 노을이 물들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정재호는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병원 주요 부서장들과 중간 관리자, 간호 책임자들까지 모두 착석한 상태였다. 정재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병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병원의 겉모습, 수익,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는 시간입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박성우는 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정재호는 이어서 김영자를 회의장으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허름한 점퍼 차림의 김영자가 천천히 들어섰다. 회의실 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정재호는 김영자를 연단 앞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이분은 저희 병원 설립 초기부터 함께하신 투자자의 가족이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실 분입니다. 김영자는 단상에 올랐다. 낡은 옷차림에도 그녀의 눈빛은 누구보다 당당했고 그 안엔 따뜻한 단단함이 담겨 있었다. 김영자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 손주 덕분입니다. 그 아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기름에 손대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병원에 왔을 때 누가 나를 봐줬는지 아세요? 비싼 옷 입은 사람도 높은 직책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젊은 간호사였어요.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김영자는 이윤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은 말에서, 눈빛에서, 행동에서 느껴지는 거죠. 돈이 많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녀는 천천히 말끝을 맺고 자리로 돌아갔다. 정재호는 그 말을 받아 이어갔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실수한 직원 하나를 징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을 만들고 있는가, 어떤 가치를 지켜야 하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정재호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이윤정을 앞으로 불렀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정재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윤정 간호사, 오늘 병원이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 그는 병원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윤정 간호사는 VIP 병동 고객 응대 전담 간호사로 임명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작은 탄성이 퍼졌다. 박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회의는 그렇게 조용한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김영자는 이윤정의 손을 잡았다. 사람은 말이지, 결국엔 마음으로 기억되는 법이에요. 나도 내 아들도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지.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말아요. 이윤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 복도는 다시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날 이후 병원 직원들의 눈빛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원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만은 않았다. 누군가의 따뜻한 진심이 병원의 중심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이 흐른 병원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 곳곳에는 환한 조명이 더 따뜻하게 비췄고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도 조금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이윤정은 새로 부임한 VIP 병동 전담 간호사로서 매일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변화가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병원 로비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섰다. 여전히 허름한 회색 점퍼를 입고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김영자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앳된 청년이 서 있었다. 김영자의 손자 성민이었다. 성민은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다행히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김영자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이윤정을 찾아 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윤정은 멀리서 그들을 알아보고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다. 할머님, 손자분과 함께 오셨네요. 정말 반가워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김영자는 환한 얼굴로 대답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젠 학교도 다니고 운전도 배우겠다고 하네요. 차도 하나 사주려고요. 성민은 수줍게 웃었다.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할머니가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윤정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거였어요. 진심으로 도운 것뿐인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더 기뻐요. 김영자는 병원장에게 요청해 특별히 배정된 상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재호 이사장도 자리하고 있었다. 정재호는 김영자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다. 여사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변화가 생겼어요. 모두 여사님 덕분입니다.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병원이 따뜻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원들도 환자들도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정재호는 성민을 바라보며 웃었다. 이제 학교도 다니고
꿈을 향해 달려갈 시간이겠군요. 저희 병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함께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건 제 아들이 병원을 처음 도우면서 남긴 기록이에요. 그 사람은 늘 말했어요. 병원은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 한다고요. 그 뜻이 여기 남아있길 바랍니다. 정재호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이윤정도 감동한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김영자 부부와 그녀의 아들이 병원터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 햇살이 다시 병원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그게 진짜 병원이죠. 그 말 꼭 지켜주세요. 정재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윤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다. 병원은 여전히 바쁘고 환자들로 가득했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직원의 마음에는 조용한 다짐 하나씩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을 먼저 보자.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다. 며칠 뒤 병원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병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환자 중심 케어라는 주제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숍이 준비된 것이다. 행사장 입구에는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그 문구는 어느새 병원의 새로운 슬로건이 되었고 직원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워크숍의 시작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 속에는 병원 로비에서부터 응급실까지 환자들이 실제로 겪는 여정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장면, 시장 옷차림을 한 김영자가 로비에서 무시당하던 모습이 짧게 스쳐 지나갔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반성이 동시에 어렸다. 이어 영상은 병원 내 변화된 모습들을 비췄다. 이윤정이 환자를 안내하며 따뜻하게 미소 짓는 모습, 병원 복도 곳곳에서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장면이 잔잔하게 이어졌다. 영상이 끝난 후 김영자가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예전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검소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통닭을 튀기며 살았어요. 기름 튄 앞치마를 입고 하루 12시간씩 서 있었지요. 그 속에서 모은 돈으로 내 손주 하나 대학 보내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픈 손주를 살리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어요. 김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굳은 결심과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스며 있었다. 그런데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지저분한 옷을 입은 누군가, 돈 없는 손님처럼 취급받았지요. 그날 내가 느낀 건 상처였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영자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윤정 간호사님은 달랐어요. 따뜻하게 물어봐주고 손을 잡아줬어요. 그 작고 당연한 행동이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대 아래에서 이윤정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김영자의 시선은 직원들을 천천히 훑었다. 여러분, 병원이란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병은 약으로만 낫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먼저 낫고 나서야 몸도 회복돼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보지 않으면 그 약도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오랫동안 병원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숙연한 얼굴로 박수를 보냈고 그 박수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지만 이내 병원 전체를 채울 만큼 커다란 울림이 되었다. 행사가 끝난 뒤 병원장과 정재호 이사장은 김영자와 이윤정을 따로 불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늘 같은 자리는 우리 병원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진심이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병원이 원래 가야 했던 길을 다시 찾은 것뿐이에요. 나는 그저 작은 역할을 했을 뿐이지요. 이윤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병동으로 향했다. 그날 이후 병원 직원들의 응대는 확실히 달라졌다. 눈빛이 먼저 닿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으며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정직해졌다. 그리고 병원 1층 로비 한켠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걸렸다.
젊은 시절 김영자 부부와 그녀의 아들이 병원터를 바라보던 사진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병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병원 마당을 스치고 있었다. 벚꽃이 하나둘 흩날리는 그 아침, 김영자는 손자의 손을 잡고 병원 정문을 나섰다. 성민은 새로 맞춘 단정한 셔츠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얼굴에는 아직 앳된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하게 자라난 청년의 그것이었다. 할머니, 오늘은 차를 받으러 간다고 했지?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너도 이젠 어디든 혼자 다닐 수 있어야지. 내 인생의 첫 바퀴를 잘 굴려봐라. 병원 주차장 한켠, 조용히 대기 중인 검은색 중형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바로 한 달 전, 김영자가 조용히 계약해 두었던 차량이었다. 성민의 이름으로 등록된 새 차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차 옆에는 이윤정이 서 있었다. 이윤정은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다. 영업사원이 차량 점검 다 마쳐서 이리로 가지고 왔답니다. 운전은 직접 해보실 거죠? 성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첫 운전이라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기대돼요. 이윤정은 차량 키를 조심스레 건넸다. 성민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김영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운전할게요. 평생 저 지켜준 사람,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김영자는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윤정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거 지난번에 여사님이 주셨던 차 티백에 감동받아서 저도 작은 걸 준비했어요. 상자 안에는 직접 손으로 접은 종이약과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이 제가 배운 가장 큰 수업입니다. 김영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렴. 언젠가 너도 누군가에게 큰 울타리가 될 거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며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병원 입구에 걸린 슬로건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사람을 먼저 보는 병원. 도로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김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말이지 차보다 더 귀한 존재란다.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지. 성민은 옆자리에서 웃었다. 그 말 평생 기억할게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병원은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생긴 변화와 감동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그날 김영자라는 이름은 단지 한 명의 보호자가 아닌 병원이 다시 사람을 바라보게 만든 이름 없는 교사로 오래도록 기억되었다.